지금 단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오넷을 은근히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미 매수해서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이게 또 신규 상장 코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박스권 구간들을 또 안착해주면, 상단을 돌파하면서 안착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한 차례 또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서 매수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업비트의 신규 상장이 된 거잖아요. 아이오넷은 이미 다른 거래소에서 또 많이 상장이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늦게나마 상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업비트 개별적으로 해서 업비트 거래소에서만 한 차례 뭐 30%, 40%, 50% 신규 상장 코인이 한 차례 이렇게 크게 펌핑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 요행을 바라고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오넷이 최근에 왜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는지,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오넷이 이렇게 지금 6월 7일부터 해서 바닥을 형성을 하고 나서 반등을 보여줬잖아요. 이때가 언제였었냐면 이더리움이든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바닥을 형성했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가 7월 5일, 7월 6일이었고 7월 7일날 강하게 반등 보이면서 15일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오넷이 이 당시에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던 이유도, 그리고 시초가 구간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돌파하는 순간부터 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줬었죠. 어떻게 보면 이 시초가 구간이라는 게 수급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반등을 보여줬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시장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시초가 구간들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많이 붙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틀간 이렇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10일날 한 번 더 움직이게 되죠. 10일날 보게 되면 저점까지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와 준 겁니다. 대략 234원부터 해서 고점 17% 정도, 대략 274원까지 17% 정도 다시 올라와줬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10일날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올라온 영향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이슈가 뭐였었냐면, 아이오넷의 토크노믹스가 이렇게 또 바뀌었다, 수정이 됐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이에요. 토크노믹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유통 물량과 소각에 대한 이런 시스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개별적으로 코인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메커니즘이란 게 다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네트워크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고, 리플의 네트워크 활동량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 수수료에 대한 소각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코인의 유통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코인마다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뭐라고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오넷 같은 경우에는 소각에 대한 시스템이 그렇게 활발하게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보시게 되시면 이제 아이오넷을 1년간 1200만 개를 소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오넷을 소각을 한다라는 것은 공급량 측면에서 봤을 때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공급량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매달마다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매일매일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코인마다 다른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통량이라는 게, 공급량이라는 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1000원이었고 여기서 1억 개 정도가 이제 공급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유통 물량이 1억 개인데 이게 매 분기마다, 아니 매 달마다 매일매일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게 1억 개에서 10억 개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예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1000원짜리 이 코인이 10억 개가 되면 그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1000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얘는 10억 개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100원. 원래 가치는 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이제 가격이라는 게 등락이 커지지 않는 이상 아무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노믹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1년간 1200만 개 정도의 아이오넷을 소각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렇게 아이오넷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 1년간 봤을 때 아이오넷이 무조건 1200만 개의 아이오넷을 소각을 하느냐? 자, 그건 또 아닙니다. 조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아이오넷의 유통 물량이라는 게 이렇게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통 물량이라는 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분기당
분기당 신규 발행량이 약 800만 개의 아이오넷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뭐예요? 분기별로 해서 800만 개의 아이오넷이 계속해서 발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한 두 분기만 하더라도 1600만 개의 아이오넷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1년간 1200만 개가 소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급량이 결국에는 2분기 6개월간만 하더라도 이게 더 넘어가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아이오넷 가격을 떠나서 유통 물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이 조건, 아이오넷 코인에 대한 소각 조건이 뭐냐면 네트워크 수익의 50%예요. 50%. 그래서 이들이 예상을 했던 게 1년간 1200만 개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분기당 신규 발행량이 800만 개의 아이오넷인데 분기당 3% 성장률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소각량이 이 발행량을 압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게 되면 디플레이션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구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아이오넷의 가격이 크게 급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점진적인 우상향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 분기별로 했을 때 3%의 성장률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이오넷을 이제 단타로 보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아이오넷에 대한 이런 성장률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뭐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분기 성장률 3%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소각량은 1년에 이제 지금 보시게 되시면 1년간 뭐 1200만 개라고 했지만 그 이상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장이 하락장인 상황 안에서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단타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단타를 하시던 간에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GPU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현재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거든요. 설비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는다라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는 성장기의 궤도에 이미 꼭대기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저는 초기 단계라고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GPU 이용률 자체가 86% 이상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 또한 90% 이상도 나와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각률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금 현재 하락장이라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분할로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투자 포인트를 보고 분할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정말 버려도 되는 돈, 결국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대박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도 되는 돈, 실패해도 되는 돈으로 하는 거에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코인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정말 한정없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제 투자를 떠나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급등할 만한 이슈라는 게 존재를 해야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슈는 저희가 뭐 이제 갑자기 나오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대로 해서 이제 단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매수 타점이라든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항상 기술적인 흐름대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어쨌든 어떤 코인이든 세력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세력들의 물량이 많이 유입이 되는 구간들,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 구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거래가 많이 터졌던 위치들을 보는 겁니다.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던 위치들은 결국에는 이만큼 거래량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결코 개인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런 패턴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
터졌던 구간의 봉의 시가 구간들은 지켜주면서 급등세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이 검은 색깔 선이 거래가 터졌던 위치들, 세력들의 자금들이 들어왔던 위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승하고 나서 내려가더라도 자리를 지켜주면서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런 상승 파동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시간 봉 흐름으로 봤을 때, 자, 보시게 되시면 이 밑바닥에서 233원 위치에서 거래가 터졌던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260원, 258원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검은 색깔 라인대로 봤을 때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게 되죠. 급등하더라도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돌파하고, 이 구간에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는 19일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270원부터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 이 어저께 터졌던 거래량 터졌던 구간들보다는 최근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터졌던 구간들 260원 자리를 현재로서는 이탈을 하게 되면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을 할 때는 260원 자리들, 그리고 뭐 좀 더 열어두고 보셔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50원 자리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한 차례 이탈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평선이 모두 수렴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는 무조건 급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급등 안 나와주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하려면 여기서 급등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보통은 개인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평선들을 다 이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있죠. 여기서도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 못하니까 물량 나오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10% 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급등 못 해주면 여기서 이탈하면서 투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려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순간들이 또 찾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돌파를 할 때 보통 매수를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주의하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탈하고 나서, 이탈한다는 건 하락의 시작이에요. 하락의 시작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자리에 깨게 되면 투매 물량 나오면서 급락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했다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보여주잖아요. 돌파를 할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코인들 보세요. 돌파를 할 때, 자, 올라갈 때 매수하나요? 아니에요.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합니다. 올라가잖아요.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합니다. 그쵸?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구독자방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제가 구독자방에서 다 일일이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종목들 다 영상에서 추천을 드리잖아요. 영상에서 추천을 드리는데 문제는 매수를 따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매수 시그널을 구독자방에서 드리고 있고요.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